저녁길 깊이 있는 이슈 분석, 뉴스피드가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던 동우여고 소속 공기택 교사가 같은 학교 법인 소속 다른 학교로 발령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거 보복 인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조합인 청소년 유니온이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유니온은 청소년들이 만든 국내 첫 세대별 노조입니다. 자, 오늘 이 두 사안이 뉴스피드의 메뉴입니다. 예, 광고 듣고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그걸 뭐 느끼는 분들이 외압이라고 느끼면 느끼겠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수요자들이, 자기들이 교육 수요자들이 당연히 주장해야 될 권리 아닐까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교조다 교총이다 이런 단체에 전혀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저는. 네, 방금 목소리 들으셨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수원 동우여고 공기택 교사입니다. 교육부는 외부 압력 때문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교과서를 바꿨다라면서 외부 압력, 그 외부 압력의 진원지로 전교조, 진보적 시민 사회단체 이들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기택 교사 말씀은 학부모들, 그러니까 학생들, 교육 소비자들이 문제 삼아서 결국 교학사 교과서 채택이 철회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공기택 교사는 이 채택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해왔던 인물인데요. 자, 그런데 이 공기택 교사가 같은 학교 법인 소속 동원고등학교로 전격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외압을 받아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이런 외압이 있었다면 이런 게 진짜 외압 아닐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정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방은희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에 그 공기택 교사, 이 교사에 대한 조치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상세히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징계 내용은요. 예. 동우여고 교장 선생님은 이제 사임한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같은 재단의 동원고 교장 선생님은 형교사로 발령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공기택 선생님은 동우여자고등학교에서 같은 재단 동원고등학교로 이제 근무가 변경되는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네. 재단이라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사립학교겠고요.
네. 예, 동우여고가 어떤 재단의 학교입니까? 그 경북대학 그 재단에 속하고 있어요. 경복이죠, 복. 네네. 경북이 아니라 경복. 네. 예. 자, 경복대학 사립학교였고요. 자, 그러면 학교 측은 이 같은 조치가 징계 맞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 학교에서는 네. 그냥 동우여고 교장 선생님은 본인이 사임한 거를 본인들은 이제 사표를 수리한 것뿐이고 그다음에 동원고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임기가 네. 끝났으니까 예. 연임하지 않은 것이다. 예. 그리고 공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 동원고에 여교사가 계시는데 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여고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여고로 오시게 되면서 이 예. 선생님을 이제 남고로 예.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뭐 순식간에 이런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까? 네네. 우연의 일치라고 봐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학교는? 네, 그냥 단순한 그냥 이런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징계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학교 입장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원래는 그 교장 선생님이 평교사로 강등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만둔 겁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두 분이세요. 아, 두 분이요? 동우여고 교장 선생님은 그냥 사임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동원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임기가 끝나서 평교사로 발령을 받았다는 건데. 예. 동원고 예. 얘기였군요. 예. 그 같은 재단이라서 예. 학교가 이제 두 개라서. 근데 이제 두 학교가 다 이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예. 결국 이제 채택을 철회한 학교가 되거든요. 이번에 그 평교사로 사실상 강등된 분 때에 벌어진 일이죠. 네네. 동원교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근데 교장에서 평교사로 강등한 게 이 징계가 아니라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징계 아니라는 징계라고 봐야 되겠죠. 징계라고 보는 것이 학교 안팎의 시각이죠. 네네.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여기서 부산에 예. 거기 부성고라고 있잖아요. 부성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한성주 씨 아빠가 교장인 그렇죠. 학교. 예. 거기는 이제 신년철 교장이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사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는데, 예. 여기서 신년철 교장이 임기 만료로 결국 이 사람도, 네. 재임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이게 부당하게 예. 징계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게 동원교 교장 같은 경우는 정말 학교 재단의 어떤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일반 평교사로 강등이 됐는데도 네. 이건 징계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예. 오히려 저쪽에서는 그 부성고의 신현철 교장 같은 경우에 나는 지금 부당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큰 소리. 정상적으로 교장 그만둔 건데. 예. 그만두게 된 건데. 그거를 또 비슷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공기택 선생님에게 좀 더 집중해 보면요. 공기택 선생님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예. 자, 이분이 스스로 이제 네. 처음부터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는 아니었고요. 예. 이제 결국 이제 결과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예. 선생님은 이제 양심 선언을 한 거죠. 아, 양심 선언, 내부 고발. 네네네. 예. 네네. 그것도 이제 네. 그렇죠. 이제 역사교사로서 저희가 이제 이 교과서 관련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예. 역사교사로서 이제 기본적인 양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역시 이 선생님도 이제 외압에 의해서 네. 결국은 이제 한 3순위 정도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발표가 되고 나니까 예.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자보를 붙이고 예. 이러면서 교사로서 도저히 이제 부끄럽고 예. 학생들한테 미안하다 예. 이런 마음에서 예. 이제 그 사건 정황들을 자신의 SNS 상에다가 올리고 네.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직접 자기 그러니까 웬만하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꽤 계실 텐데. 글쎄 말이에요. 사립학교면은 그렇죠. 무슨 교장이 바뀔 일도 없고, 교장은 바뀌긴 하겠지만은,
그 재단 네, 자체가 재단의 힘이 바뀌기 크기 쉽지 않을 텐데. 예. 네, 교사로서 자기가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도 네. 양심 선언을 해주셔서 예. 뭔가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채택 과정에서 부당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밝힌 그런 걸 밝혀주시고 공기택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건데, 네. 자, 뭐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죠. 교학사 교과서가 원래는 이 동우여고에서 몇 순위였다가 네. 결국에는 최종 채택이 된 건지,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어떤 외압을 가했는지 요거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동우여고 선생님들은 교학사 교과서를 아예 순위 위에다 올리질 않으려고 이거는 올라갈 수도 없는 교과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조금 그래도 올려달라라고 예. 이제 얘기를 계속 부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거부를 하니까 예. 이제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불러가지고 각계격파를 하려고 했군요. 네. 예. 그래가지고 3순위만이라도 넣어달라. 근데 이게 이제 교장 선생님도 한 명 한 명 불러서 얘기하실 때 예. 좀 굉장히 부탁하는 어조로 미안하지만 네. 좀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제 선생님 말씀으로는 교장 선생님도 어떤 압력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외압 위에 또 다른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재단의 예. 압력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가장 안타까워했던 게 네. 본인들이 결국은 이제 타협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3순위에 이걸 넣었다는 것 자체가 자기네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양심을 네. 본인들이 이제 비록 3순위이긴 하지만 이 순위에 올렸기 때문에 결국 최종 채택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비밀을 제공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자신들이 그래도 3순위에 올리면 이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예. 선생님들이 이제 점수를 매겨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하기 때문에 예.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네. 결국 3순위를 채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없죠. 예. 네, 그래서 1순위를 채택할 거라고 믿고 예. 일단은 교장 선생님이 체면도 있고 하니까 예. 그걸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예. 이거가 이제 채택이 안 될 거다 학원에서 거기서도 반발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채택이 되는 바람에 네. 많이 이제 안타까워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본인들 책임도 아닌데 결국에는 학생들이 타협 아닌 타협을 하게 됐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예. 아이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 역사 선생님으로서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양심 선언을 하게 되신 거죠. 예. 그런데 거꾸로 교육부나 보수단체는 교학사 교과서를 결정했는데 철회했다. 철회하는 과정에서 이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이 이제 만약에 외압을 외압이 있었다는 게 뭐 어떤 것들이었죠? 이를테면? 뭐 이제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막 이제 압력을 넣고 뭐 이제 자기네들 얘기로는 테러 위협을 가하고 뭐 이랬대는데 테러 위협을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동우여고에서 제일 처음에 사실 촉발이 됐었어요. 이게 시민단체에서는 사실 이제 교학사 교과서가 처음 검정 통과하고 났을 때 역사학계하고 연계를 해서 교학사 교과서의 어떤 오류를 찾고 이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전시하거나 동영상 제작하고 강연하고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해왔지 이걸 철회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거기에 결합하려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동우여고에서 학생이 이제 대자보를 딱 새해 벽두부터 애들이 1월 2일에 대자보를 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제 부끄럽다라고 생각한 선생님들이 양심 선언을 하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마저도 이것을 다시 한번 학원위를 열어서 채택을 철회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사실 용기 있는 행동이고 이거는 만약에
주체라고 봐야 되는데 학생과 선생, 그다음에 네. 학부모들이 예. 교육 주체인데 이분들이 이제 반대한 것을 외압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내부는 과연 누가 내부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교육 소비자들이 반대를 한 게 외압이라면은 그런 외압은 당연한 거죠. 소비자 운동도 그럼 다 외압이겠네. 그럼 부당한 그렇죠. 외압이겠네. 그래서 굳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졸업한 동문들을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제 예. 동문들은 학교 명예가 있으니까 사실. 내가 그 학교 출신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만약에 교학사 교과서로 움직여진 게 가르치면. 사실인데. 예. 이제 그게 정말 부끄러워서 그렇게 한 행동 그리고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들을 교육부가 외압이 있었다고 결국 특별감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예. 외압이 있었다고 결론을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예.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재단이나 사실 교육부가 외압의 예. 주체가 아니었나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박은희 국장님 짧게 네. 자, 이번 공기택 교사에 대한 인사조치 역사 정의 실천연대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이거는 명백한 재단의 월권이고 예.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에 대한 어떤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교육 주체인 학생, 선생님, 그 다음에 학부모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네.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교육부 장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외압이 있었는지 특별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자체가 네. 뭔가 재단의 외압을 다시 한번 넣었던 예. 거고 그게 외압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것 예, 때문에 예.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은희 역사 정의 실천연대 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아차 현장 실습생인 김군은 두통으로 병원을 가려다 기숙사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군이 일해온 도장공장의 근무 시간은 일주일 평균 53시간, 미성년자 신분의 법적 근로시간 46시간을 초과한 것입니다. 한 번도 적은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뭐 이런 경력도 없고. 지난 10일 폭설로 공장이 무너져 숨진 고교 실습생의 유족들이 아직까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공장 두 동 중 한 곳에 대해 붕괴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조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숨진 김군에게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일을 시킨 혐의로 공장 대표를 입건한 가운데 경찰도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애는 지금 보름째 옷도 못 입히고 보내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지네는 먹고 살겠다고 해서 가동했대요. 국내 첫 청소년 노동조합 청소년 유니온이 출범했습니다. 고등학교 현장 실습에서 사고를 당하고 임금을 떼이는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문제를 나누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청소년 유니온 김종하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종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어떤 계기로 청소년 유니온을 결성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사실 청소년들이 이제 노동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이제 일반적인 청년들이나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훨씬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청소년들만의 목소리를 말해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예. 네, 이제 그런 이제 문제의식 속에서 청소년들만의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청소년들도 노동 환경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소년 유니온을 결성하게 되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자, 우리나라의 청소년 노동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네, 이제 청소년 노동자들은
이제 등록되지 그러니까 계약서나 이제 이런 걸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정확한 수를 따지긴 좀 힘들겠지만.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예. 한국 청소년들은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68.5%라고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노동자의 수들이 훨씬 많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노동자들 중에 정규직은 없죠, 거의? 네, 정규직의 비율은 거의 없고요. 예. 보통 이제 비정규직이나 혹은 이제 아르바이트, 현장 실습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뭐 한 90% 넘을 거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거의 그럴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청소년 노동자들, 뭐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도 파악이 됩니까? 네,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뭐, 배달이라든지, 서빙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예. 공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예. 보통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업무량이 많은 직종들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서 2013년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85.6%에서 임금 체불 같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이 받는 부당대우, 뭐 임금 체불이라고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양한 유형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뭐 임금 체불이라든가 이제 뭐 근로 계약상의 문제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 사업장 내에서 어떤 언어 폭력이라든지 언어 폭력, 예.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아하. 약간 인권의 침해를 받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심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현장 실습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어느 쪽에서 책임지지 않아서 일을 하다가 피해를 받아도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요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있었던 그 사고도 네.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참. 우리 김종하 위원장도 청소년 노동자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일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택배 상하차 하는 일을 잠깐 했었는데요. 상하차? 네네. 이게 상하차가 뭡니까? 이제 택배에 이제 이제 센터에 물건들이 오면 이제 물건들을 옮기고, 예. 배달차에 싣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예. 이제 노동 강도가 있는 거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예. 더 이제 고용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이 더 말을 심하게 한다든지, 약간 그랬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사례를 한번 여쭤보는 것이 예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김종하 위원장께서 받았던 부당처우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네, 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예. 잠깐 약간 작은 실수를 했었는데 예. 이제 비슷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인 노동자들에게는 약간의 그냥 이제 이제 말로서 얘기를 한다면 저에게는 좀 더 심한 욕설과 어떤 위협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어서 예. 네. 청소년은 일하고 더 우습게 봤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통상 노동조합 하면은 직장 안에 있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뭐 업태, 업종, 또 업장, 뭐 하는 일 다 다를 텐데. 네. 자, 그렇다면은 청소년 유니온은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익을 어떤 식으로 지킨다는 건지, 청소년 유니온을 통하면은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일을 하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5인 미만의 굉장히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이 많고, 또 청소년들부터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자리를 옮겨 다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직장 안에서의 노조는 청소년들에게는 별로 효과를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청소년 유니온이 그런 청소년들을 다 모아서 같이 이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에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알린다든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노동 그 환경의 전반적인 수준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청소년 유니온 아직은 임의 단체지요. 그 청년 유니온도 참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노조로 인정받았는데 청소년 유니온 노조로 인정받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청소년 유니온이 이제 세대별 노동조합으로는 세 번째 노동조합인데요. 첫 번째가
청년 유니온이고 청년 유니온이 있었고 네, 두 번째가 노년 유니온. 노년 유니온도 그 노조로 인정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네.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청소년 유니온은 이제 조금 더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성년이 아니라고 홀대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그렇게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도 알리고, 예. 이제 청년 유니온이라든지 노년 유니온들이라든지 이제 많은 연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아무래도, 네. 저희들이 법내 노조를 인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종화 위원장께서 앞서서 택배 회사에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소년 노동운동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학생 이제 더 어렸을 때는 문제의식을 별로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예. 예. 청년 유니온에서 진행을 하는 어떤 강연에 참가를 하게 되고, 예. 이제 거기서 하는 캠프라든지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참가하면서, 예. 이제 어떤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에 필요하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그때부터 느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참, 본인의 이제 어려웠던 점들을 본인의 어떤 그런 고통으로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애를 쓰시는 김종화 위원장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우리 청소년 유니온, 현재 조합원은 몇 명이고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청소년 유니온 조합원 수는 24명이고요. 예. 이제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아직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체적인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아직 준비 중이고 예. 현재 연대를 하고 있는 청년 유니온의 홈페이지에서 가입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울산에서 산업실습생 학생이 참사를 당했는데 말이죠. 청소년 유니온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제 되게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같이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이나, 네.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이제 현장 실습생들이 예. 제대로 담당을 해주는 어떤 조직, 고용노동부가 됐든 교육부가 됐든 어떤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예. 지금 고용노동부나 교육부나 산업실습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지기보다는 떠넘기기 급급하다 이런 얘기죠. 네, 약간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한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되겠고, 그에 따른 또 철저한 관리 감독,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청소년 유니온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피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조간 브리핑에서 뵙고요. 뉴스피드에서는 저녁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